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지난주 월마트가 관세에 대한 우려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일도, 금요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5월 19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는 S&P 500과 나스닥은 거의 변화 없이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형주 지수인 러셀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자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기 때문에 성장성이 부족한 소형주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3월과 4월에 있었던 중국 관세 이슈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번 상승 추세를 꺾기에는 다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쉬어가야 정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약간 쉬어간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 한 보유 관점에서 모멘텀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과 주도주들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큰 변화 없이 마감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지점을 지지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더라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곧 AI의 왕, 엔비디아가 5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상승 추세가 가속될지 아니면 잠시 쉬어갈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S&P 500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주들은 대체로 상승 마감했고 하락한다고 해도 하락한 주도주들은 평균 변동성보다 낮은 하락 퍼센트를 보이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주도주들이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길 기대해 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4.6% 수준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지만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은 특정 금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므로 그 전까지는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저는 이제 금에 대한 포지션이 없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매도한 4월 22일에 클라이맥스 탑을 찍고 하락 전환하는 흐름으로 보이며 향후 3에서 6개월 정도는 횡보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도주들이 꺾이면서 쉬어갈 때 다시 금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금,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은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습니다. 스윙 트레이더라면 좋은 매수 포인트였겠지만 저는 모멘텀 투자자이기 때문에 4월에 매수한 기존 물량을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70으로 여전히 탐욕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주도주가 꺾인 조짐이 보이기 전까지는 탐욕이든 극심한 탐욕이든 중립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공포 상태로 진입하기 전까지 지나친 걱정은 아직은 불필요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에서 중요한 건 중립에서 공포로 바뀌는 흐름 단 하나입니다. 2025년 5월 19일 기준 소형주를 제외한 모든 주요 지수는 단기, 중기, 장기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식 비중을 80% 이상 유지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들이 추가 매수 기회를 줄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매수해야 하는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매크로 악재가 있었음에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형적인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번 상승장은 현재 1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의문을 뚫고 상승이 이어지다가 모두가 이제 진짜 상승장이다라고 외치는 순간부터는 조정이 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도주들이 버티는 한 우리는 보유와 추가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 중 가장 먼저 튀어오른 주식 6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사이클 최고의 리더답게 오늘도 전고점인 125달러를 아름답게 지켜내며 횡보 중입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합니다. 팔란티어가 리더는 맞지만 2023년, 2024년 엔비디아만큼 시장의 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모든 시장의 왕은 엔비디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역시 전고점 돌파 이후 그 수준을 잘 유지하면서 마감해 마찬가지로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스윙 투자자라면 일부 차익 실현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모멘텀이 꺾였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추세 추종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두 번째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작년 7월에 형성된 역대 최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 발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역시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주식들도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하고 있는 중형주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조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최근 돌파 지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 보유 관점이 유효하며 오히려 조정 시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10일 이평선 지지 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스윙 투자자에게는 좋은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6월 초에 예정된 실적 발표일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AI의 왕, 엔비디아 역시 132달러 부근 지지선을 지키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적 결과에 따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모멘텀이 약화되어 횡보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전망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말부터 모든 것이 변하며 시장 반응이 살아났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버티는 한 시장의 추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오늘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주 돌파 지점을 지지하며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대장주들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역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일 이평선 돌파 지점을 지지하며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전까지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GV는 오늘 11선 지지를 받으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내일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AI 테마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에너지 리더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리더인 힘스는 오늘 약 3.5% 하락했지만 평균적인 변동성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적과 기술적 지지선 모두 잘 유지 중이며 현재는 그간의 상승을 소화하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우버는 역대의 전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 및 택시 산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의미이며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핀테크 리더인 로빈후드는 최근 형성된 미니 베이스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도 눈앞에 둔 상황이며 주식시장과 크립토 시장의 인기가 지속되는 한 로빈후드 역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시장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를 예상외로 침착하게 소화하며 상승장의 특징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도주가 꺾이기 전까지 매도하지 않기로 전략을 정했기 때문에 외부 악재가 나오더라도 리더주가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리더 주식들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 보유자 중심의 추가 매수 그리고 시장이 쉬어갈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전략이 더욱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